또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또 당도 어렵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저는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딴지 걸린 따뜻한 교환이 형이 되겠다. 딴지 걸린 국민의힘? 20, 30대 청년 누가 딴지를 걸어 이놈아. 힘을 일을 안 하니까는 혼이 나는 거지. 혼.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이 딴지를 거니 기대 언덕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짓고 혼이 나는 거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혼을 빼놓는 모두의 형이 되겠다. 어떤 분은 그러면 바보당, 뭐 하고 좋다. 네. 우유부단한 당. 지금 어려운 국민들 황교안 헛소리하네. 누가 딴지를 걸어 이놈아. 노망 났구나 벌써. 당대표는 40대 가야지. 40대. 정감 있게 들리더라고요. 늙은 것들은 다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뒤에서 법무부 장관 구경이나 하든가. 대통령 권한대행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또 서울 영등포 무궁화호 탈선 등을 두고서 국민의 안전에 경고음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 운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릅니다. 네. 조카 이 새끼야.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밖에는 이 새끼야. 이제 대통령마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시작을 죄를 하는데 회피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불법을 바로잡아달라 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 나오신 분이 아닙니까? 네. 그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영역에 있어서 아직 준비 중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원 저뭐 말로만. 참사를 놓고 정부 책임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사후 수습 과정에서 지금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네. 원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챙겨야 될 일인데 그동안 좀 안전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각 분야의 모든 위험 요소들을 망라해서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그것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대책도 없이 준비 안 된 채로 이제 국민 안전이 이렇게 노출된 상태가 됐는데 그럴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도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속하게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가치는 여태 그럼 뭐했니? 네. 윤석열하고 너는 최근 개새끼야.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당대표 주요 후보로 6개월 동안 놀고 먹은 거야? 그런 모습입니다. 월급만 받고? 안철수, 나경원 등의 후보군이 있지만 이런 청렬이 같은 교환이 새끼. 쌍놈 새끼야. 당 지지층에서는 10%를 넘긴 조사가 있던데요. 직무유기야 니네 둘 현재 다. 후보 간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둘 다 하야해. 저는 뭐 여론조사는 늘 그에 일비할 필요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직 뭐 사실은 이제 스타트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죠. 겨우 사회권 주제에 텔레비에 나왔구만. 결승선에서 누가 뜻을 이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뚜벅뚜벅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비하면 되겠네. 국민들께서 현명한 응? 사무실 경비해 경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 경비. 제 부상에 대해서 친윤 그룹이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뭐 가뜩이나 친윤 비윤 구도로 갈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의 아직도 당쟁 중이요? 표 분산을 이런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내부 있는데요. 갈등? 차기 6개월이 당대표는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늘 우리 안에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인재가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치, 너 같은 애는 소가리를 쎄고 할 셌지. 정도라고 하면 뭐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뛰고 계시는데 좀 그분들을 위해서는 보고 있고 물러나 이 다만 새끼야. 이제 우리 내부 총질은 하지 말자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종북 좌파라고 하고 또 우리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타겟을 분명히 하고 싸울 대상을 확실하게 해서 나라와 국민과 당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전 대표는 친윤과 비윤을 굳이 구분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저는 늘 얘기하듯이 친한입니다. 친한, 조카 이 새끼야. 친한국. 한국. 네. 전에도 제가 이제 당대표 나왔을 근데 왜 때 딴지 걸지 말래? 친황계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빨리 없애라. 네. 지금 친박 친이 갖고도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데 무슨 또 친황이냐? 앞으로 그만하면 징계하겠다.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말로만 새끼야. 국민의힘 비대위가요. 물러나야지. 교체에 나섰는데 이 교체가 아니라 뭐 공석을 채우는 맨날 것이라는 바뀌어 맨날. 얘기가 사람이 나오고요. 맨날 바뀌어. 개파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준석에서, 사실 둘러싼 안철수에서 충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벌써 몇 번 어제부터 바뀐 거야? 보세요.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지금 우리는 이제 개파 얘기할 때가 아니고 똘똘 뭉쳐서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가장 큰 책임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개파를 없애자 그런 아젠다로 당 대표에 출마했었습니다. 과거에. 아직도 이제 이렇게 그런 말들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지가 최선이다 이런 입장이고 황 전 대표는 얼마 전에 보니까 100% 국민의힘 당원 투표를 주장하셨던데요. 전당대회 시기 또 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원칙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는 정말 비대위죠. 비상 상황을 빨리 끝내고 정상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급적 빠른 게 좋다. 네. 뭐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한 3개월 정도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 대선 후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룰 미팅은 한 번도 갖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룰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국민들에게 무슨 아젠다로 호소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네. 그 룰 미팅을 통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은 야, 꼭 필요하다. 여태 당 룰도 없이 정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 국민의힘 당. 근데 이건 에이. 당대표 선거는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네. 당의 대표 황교안이라 황교만이구만 쌍. 집권을 위해서 함께 모인 당 동지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만. 1학년 일반 대표를 뽑는데 2반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뽑는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율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해온 이분들이 그냥 당 대표도 뽑고 우리 지도자들 뽑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현행보다 당심이 100%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 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것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원칙 안에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2, 3만 안에는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원칙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이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신 차리는 거지 뭐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정권이 워낙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조카의 새끼야. 싸움 잘하는 이런 국민이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더 망가지고 있는데 세운 지금. 거죠. 국민들이 다 알면서 세운 것입니다. 그 일을 잘 해주면 그걸로 이제 일단 1차 목표는 됐다.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쉬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뜻을 정했으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용산 합니다. 이태원 참사 조금 4인방 기다려 다 잘라 빨리. 그래야지 욕 안 먹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어? 지지율 대통령 유지라도 적극적으로 되지. 지원해서 이분이 잘하는 점을 키우고 그대의 연놈 부족한 점은 국민들이 알면서 뽑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보완해 당장 잘라야지. 우리가 뜻하던 바를 이룰 수 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대통령 해외 순방 때요. MBC 기자회대 출국 전용기 탑승을 포함해서 이게 언론 탄압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여권 안에서도 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실 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참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평가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저는 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MBC가 과연 그 잘하고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도 뭐 여러 오보를 내고 오보라기보다도 좀 악의적인 이런 잘못된 보도를 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어서 갖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MBC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이 언론다워야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뭐 그런 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하셨는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복구 관련한 이 시행령을 놓고 여야가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검찰 수사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아주 시행령을 나라를 망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구만.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죠. 네. 법에 따라 써야 되는데 검수 완박법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반민주적 악법에 의해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 개새끼야. 검수 완박 대져버려. 정말 잘못된 것이 더 이상 들을 말 없다. 엉터리